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존 택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택시 동승 개념을 접목했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핑. 사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조금은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불편한 점이나 욕구를 해소하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도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요. 창업 후 사업성이 인정이 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과 실력이 갖춰지면 소자본이나 무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단 말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핑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 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키즈 카페의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키즈 카페에는 각종 놀이기구와 장난감, 그리고 활발한 신체 활동과 교육적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키즈 카페를 찾고 정보를 알아내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키즈 카페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긴 하지만 동네별로 따로 검색을 해야 하고 가격, 실내 모습, 음식물 반입 여부, 주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려면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애기야 가자는 아이와 갈만한 키즈 카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키즈 카페 정보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장소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 어린이병원, 약국, 노 키즈존의 반대 개념이죠. 예스 키즈존 등에 대한 정보들로 서비스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기야 가자는 앞으로 아이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기야 가자는 2019년 창업을 했고요. 이번에 윤민창의 재단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취업 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자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이 정규직 취업을 위한 플랫폼과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군을 위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비교적 소수이긴 하지만 대학생이나 갓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들은 당장 취직은 어려워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기업에서도 단기적인 프로젝트나 태스크포스 운영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력에 대한 니즈가 있지만 만약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프로젝트 이후에 인력에 대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라라잡은 기업과 취준생들의 필요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하는 플랫폼인데요.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프로필을 작성하고 대학 졸업장을 업로드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기업별 단기잡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한 공고에 대한 결과는 어플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급여 세부 내역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적성을 찾을 수 있고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선배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채로 채용하는 것과 다르게 오랜 기간 직원을 평가할 시간과 업무적인 기회가 생겨서 인재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라잡은 2019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프라이머와 스트롱 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지인들과 모임 등의 일로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이 이미 끊겼다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됩니다. 야간 할증에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택시비로만 2-3만원 이상 지출하기도 하는데요. 반반 택시는 같은 방향의 승객을 함께 탑승하도록 해 택시비를 절약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어플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가 비슷한 승객과 매칭되어 택시기사에게 콜이 전달됩니다. 그럼 늦은 밤에 처음 보는 사람하고 택시를 같이 타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냐고요? 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같은 성별의 사람들과만 매칭하게 돼 있고요. 어플 가입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결제를 위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니까 범죄의 위험을 줄여줬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버나 그랩 등의 공유 택시 서비스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이미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존 택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택시 동승 개념을 접목했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반 택시는 2018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본엔젤스 벤처 파트너스와 스파크랩 등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반 택시의 지금까지 누적 투자 유치액은 47억 원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자가가 아닌 월세와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1년 혹은 2년 주기로 거처를 옮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사는 각종 정보를 찾고 짐을 옮겨야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을 많이 써야 해서 힘든 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사할 집이 정해지면 짐을 싸야 하고 이사업체를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업체는 아무리 잘 알아본다 해도 기사님이 불친절하다거나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짐 싸는 어플로 간단하게 이사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다른 이사 플랫폼과 다른 점은 1인 가구 소규모 이사에 특화됐다는 거죠. 덕분에 일일이 전화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 검색 난이도를 확 낮추게 됩니다. 또한 기사님들은 별점으로 평가돼 있어서 서비스 품질을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기사님들의 후기를 살피면서 구체적인 니즈에 맞는 기사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짐싸는 2017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짐싸의 현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액은 38억 원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먹는 음식도 식물성 재료를 원료로 하는 비건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환경을 파괴하는 기존의 제품보다는 환경을 보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이쪽 시장의 규모는 아직 작아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쇼핑을 할 때 지속가능 브랜드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없고 설령 환경 보호를 마케팅으로 내세우는 업체가 있다고 해도 소비자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즈닝은 지속가능한 브랜드만 보여주는 비디오 커머스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30초 이내 영상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명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자체 커뮤니티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활발히 하는 유저를 다른 유저들이 팔로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이 더욱 장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즈닝은 PB 상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기획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즈닝은 2020년 5월 웹서비스 런칭을 예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D캠프에서 주관하는 D-Day 4월에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업 아이템들을 각자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